안녕하세요. 새딸아빠 전소자입니다. 영상 시청할 시간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런데 뭐 정부 비판론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정치 색깔도 없습니다. 정치 색깔도 없고 집값이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집값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지역 이런 거 떠나서 집값이 안 올랐는데 부동산 대책을 22차례나 발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올랐으니까 발표한 거잖아요. 계속. 그러고 또 올랐으니까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부동산 투기와 전쟁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올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올랐잖아요. 전세값도 올랐고 평균 집값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프로테이지는 국토부에서 말하는 거랑 뭐 경실련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현재는 올랐어요. 그거는 맞잖아요. 이것은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뭐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올랐잖아요. 지금 서울의 집값도 올랐고 최근 8월 4일이죠. 제가 영상을 찍는 날은 이제 뭐 8월 3일인데 8월 4일 날 수도권 쪽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하면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 물론 이제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건 있어요. 사실 있는데 제가 한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주택 보급률을 따지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요. 100%가 넘어요. 지금 현재 100%가 넘는데 지금 세종시에 세종특별자치시죠. 세종의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20%가 넘었었는데 지금 한 110% 정도 돼요. 110% 되면 집값이 떨어져야겠죠. 근데 세종은 어때요? 최근에 더 올랐죠. 6월하고 7월 사이에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왜? 행정수도를 발표해 버렸어요. 뭐 행정수도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한 지금 95% 96% 안 되는가 뭐 95%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10만원을 공급한대요. 그래도 뭐 100%는 안 되겠죠. 어찌됐든 공급이 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택이 안정화될 거다. 세금을 강화를 하니까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이제까지 세금을 강화한다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매물이 잠겼죠. 세금 그만큼 내면서 매도인들이 안 냈으니까, 매물을 내지를 않으니까, 세금 그만큼 내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공급은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제가 유튜브 보시면 부동산 대책이 공급 계획이 없다. 공급 계획은 요번에 발표한 건 좋아요. 그런데 공급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뭐 정부 비판론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어요. 시장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만 통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어느 나라든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정부가 어느든 다 개입을 해요. 개입은 하지만 어떤 나라도 정부만 개입을 해서 시장을 통제하지는 못해요. 100%.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지만 정부만 개입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정부 비판론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냥 중도입니다. 맞는 거는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는 거는 오른다고 제가 이래 얘기하는 거는 복합적이에요. 좀 부동산이 왜냐 그러면 복합적인 경제 요소예요.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고 지금 금리 낮은데 돈 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만히 넣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든 펀드를 하든 뭐 금을 사시든 달러를 사시든 이게 재테크잖아요. 불로소득 아니에요?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본인이 땀 흘리면서 노동을 해가지고 번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불로소득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만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데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안 봅니다. 개인 부동산을 샀다고 무조건 투기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투기꾼은 아니에요. 투자자도 있지. 주식을 하면서도 뭐 단기 매매, 진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시는 그런 단타를 투기꾼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년씩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거는 부동산을 사면 전부 투기꾼이라는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죠. 마찬가지로 시장 개입을 하는 거, 정부 통제 시장 개입 맞아요. 맞는데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지 정부만 시장 개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집값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세종시에 지금 주택 보급률 110%가 넘어요. 110%가 넘는데 세종에 6월 7월 집값 더 올랐어요. 왜 올랐냐, 제가 영상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뭐 규제를 해요. 근데 개발계획을 발표를 해요. 행정수도 이전.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버려요. 태릉 골프장 물론 계속 집값이 그렇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개발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용산정비창이든 뭐 이렇게 개발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했으면 또 오르겠죠. 안 오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정부가 집값을, 저도 집값이 안정화되기를 원해요. 저도 닉네임 그대로 새딸아빠예요. 새딸아빠. 제 딸내미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니면 결혼을 안 해도 집을 살 수가 있겠죠. 살 수는 있는데 저 딸내미들도 집을 샀으면 원해요. 그런데 제 딸내미들이 나중에 집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저도 서울에 집 갖고 싶고, 저도 집값이 안정화, 가격이라 하는 거는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가 돼서 안정화됐다? 서울의 집값이 2억이 돼야 안정화되는 걸까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은 올라요. 지금은 올랐고, 이렇게 2, 3억씩 오른 데 상태에서 5천만원 떨어지고 1억 떨어지면 가격 안정화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오른 가격이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막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집값 안정화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아니요, 배달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배달을 와서 배달 전화도 오고 배달도 오고 배달하고 왔는데 저도 집값 안정화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고, 부동산 업자가 집값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뭐 부동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부동산 그냥 단순 원리로 뭐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제주도에는 공동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거래가 시장이 활성화되는 걸 원하지, 한 개 뭐 거래되기도 더 어렵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그렇다고 내린다고 또 무조건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저도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보다 직접 사고 팔고 투자를 하는 게 돈을 더 벌겠죠. 중개를 하는 것보다는. 중개는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부동산 사무실 간다고 무조건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사무실 왔다고 무조건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하고 몇 번 만났다고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 집값이 저는 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랐잖아요. 지금만 안 올랐다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뭐 본인 사시는 동네가 안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어찌됐든 뉴스든 뭐든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택 보급률이 서울이 100%가 됐다고 집값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주변에 개발 계획이나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걸 발표해 버렸으면 그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세종에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택 보급률이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120%가 넘었어요. 그때도 세종은 올랐었죠. 계속. 그런데 지금 110%예요. 그런데 또 이제 뭐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발표했어요. 그러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지금 8월이죠. 7월에 집값 상승률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올라온 이유가 제가 말한 것처럼 행정 수도 이전이라 하는 이 이슈거리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를 거라고 상승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 안 산다 이거는 저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인데 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서 뭐 저인데 뭐 커피 한 잔 사줄 일도 없잖아요. 커피 한 잔 사줄 일도 없고 제 얘기 듣고 뭐 집 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커피 사줄 일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안 샀다고 너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관점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희망 메시지잖아요. 희망 메시지. 전세 2 플러스 2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아마 월세가 많아질 거예요. 월세가 많아질 거라고 지금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월세가 돼버렸으면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통계치로 나와 있어요. 월세를 살던 사람이 집을 사는 프로테이지는 10%가 안 돼요. 8%대예요. 그런데 전세 살다가 집을 사는 사람은 50%가 넘어요. 이거는 통계치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다 무시하잖아요. 그냥 그럴 일 없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안 사면 외국인이 사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는 집값이 오르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 뭐 집에 집을, 참고로 참 제가 제주도 부동산 유튜버인데 땅을 좋아하지 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너무 원래 관점이라 하는 거는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관점이라 하는 거는 지금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통계치고 현금 유동성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했고 금리 낮고 앞으로 어떠냐, 향후 1, 2년 내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도 지금 대출 내는 게 지금 토지담보대출이 금리가 2.6%예요 물론 초창기 때는 3%였는데 지금 3년 만기되고, 요번에 어제 제가 연장 신청했어요. 3년 만기가 되고 나서 연장 신청하니까 2.68% 나왔어요. 2.68%. 토지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아닌데 금리가 앞으로 낮은 것도 맞아요. 향후 이 정도로 유지가 될 거예요. 한 1, 2년 사이에는. 제가 뭐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예요. 금리 안 오르고 현금 유동성 많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은행에 저금리 때 가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 많은 돈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부 금덩어리를 산다거나 전부 달러를 산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어디까지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